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외국인이 252만이 됐습니다. 252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뭐 100조 이상의 돈을 써도 결과는 빵점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제외 국민이 75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한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대 흐름을 읽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대한세계 국가연합을 구축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 뭐 세계 통일을 이루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뭐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 총재는 뭐 세계 통일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 세계 국가 연합을 구축한다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자, 여기 관련돼서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요. 한번 볼까요? 영국의 수상 처칠은 왜 유럽 연합을 제창했을까? 그 영국의 수상 처칠은 유럽 연합을 제창을 했죠. 유럽 연합엔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27개국입니다. 이렇게 유럽 연합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몽골 국가연합 그 나라하고 국가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뭐 인도네시아 국가연합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비자라든지 또는 경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다가 이번에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처럼 탈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상호간에 잘해야겠죠. 상호간에 정말 합리적이고 잘했을 때 국가연합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9개 국가는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하고 있을까? 독립국가연합 아시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9개 국가들이 독립국가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보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류적인 차원에서 국가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국가 통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통일하고는 다르게 국가연합을 전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남북의 국가연합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남북의 국가연합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남북 국가연합이 제가 이 글로벌 국익정치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유남북 통일, 자유남북 통일,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중국 공산당 이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남북 국가연합은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국가연합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국익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 국가들은 아센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 국가연합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동남아 국가연합. 이건 통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하고 1인 뭐 공산당이 일당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국가연합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비자 협정이라든지 관세, 비자 관세 뭐 이런 것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국가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한국이 대한세계 국가연합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세계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국가가 참여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각 국가들과 예를 들어서 한국, 뭐 인도 국가연합, 한국, 인도네시아 국가연합 이렇게 각 국가별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서 대한세계 국가연합이라는 큰 울타리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개별 국가들끼리도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FTA는 뭐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뭐 관세라든지 비자까지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일 거예요. 이런 국가연합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많은 인종과 이민자로 구성된 미합중국이자 연방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학령 인구 부족, 저출산 문제, 초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 내수경제 붕괴 등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세계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 국가연합, 그렇죠? 아세안이라든지 또는 독립국가연합, 그래서 러시아와 뭐 우즈베키스탄 등이 맺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어떻게 보면 국가연합의 형태인 거예요. 그 국가가 다인종 그리고 다문화 국가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 미국 이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이 한국의 현 상황입니다. 이걸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 한국 몽골에 대한 뭐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일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국 몽골 국가연합부터 시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몽국가연합 그 추진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연합 정책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국 베트남 국가연합을 계획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감정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연합하고 그 다음에 탈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연합하다가 아까 영국이 탈퇴한 것처럼 탈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전략적으로 한국 뭐 인도 국가연합, 한국 인도네시아 국가연합, 또 한국 뭐 어떤 아프리카 어떤 국가하고의 국가연합 그리고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면 대한세계 국가연합으로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세계 국가연합.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도 보여줬던 어떤 의료기술, 그렇죠? 의료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글로벌 의료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미국이냐? 영국이냐? 뭐 프랑스냐? 중국이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에서 봤던 것은 한국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놀라운 과학과 기술, 의료, 그리고 뭐 관광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제가 그리고 있는 지금 글로벌 국익 정치에 대한 그림입니다. 정말 뭐 정도전 선생께서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국가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저도 글로벌 국익 정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연합과 대한세계 국가연합을 구축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익 정치로 검색하시면 많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각 정당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여러 그 정당 활동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뭐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여러 정당들의 활동들을 쭉 해보면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정당의 입장을 당적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정리해 버리고 글로벌 국익 정치를 위해서 정책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정책적인 뭔가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그러한 이 정당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허경영의 그 국가혁명당의 정책들을 좀 제가 많이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책들은 공조할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뭐 그 미래통합당 이런 정당들의 정책들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면서 좋은 정책들은 공유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민주당의 뭐 신지식인 정책 같은 경우 능력 중심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은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정책들, 녹색 성장.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녹색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로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게 그 공기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녹색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전기 에너지, 이 차량들도 이제 전기차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녹색 성장 정책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시 살려야 할 정책들이죠. 그래서 과거의 정부들이 내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연구해서 좋은 정책들은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우파, 뭐 좌익, 우익 나눠서 맨날 싸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정치 아니고요.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안별로 해야지 잘못한 걸 가지고 그냥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리면은 우리나라에 누가 위인이고 누가 영웅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국익정치, 정인태 글로벌 국익정치, 대한 세계국가연합을 구축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뭐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뭐 국가혁명당이라든지 또는 안철수 대표의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책들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정책들을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 다음에 찬성할 건 찬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성숙된 정치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뭐 새벽당이라는 정당의 정책들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중 친미 이거는 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새벽당 같은 경우에도 김정민 그 박사께서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다. 전략적으로 두뇌가 뛰어난 분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정책들. 그것이 이제 정당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허경영 대표의 그 국가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 세계 통일을 이룬다 뭐 이러면은 사실 좀 부담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신정 정치한다 그러면은 공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종황제로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뭐 구강 선출제 정도는 제가 좀 공감을 합니다. 구강. 그래서 뭐 구강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일본도 구강이 있고 뭐 영국도 구강이 있어요. 구강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해서 한국도 뭐 구강을 선출하는 구강 선출제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황제가 되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약간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공감을 형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자제하시면서 그러면서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 나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뭐 과거에는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가 활동을 해봤고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해봤는데 또 뭐 국민의당도 뭐 활동까지는 아니고 이제 많이 지지를 좀 제가 해봤는데요. 이 정당들을 경험을 하고 또 과거에 제가 국민복지당이라는 정당, 국민복지당 정당을 창당하다가 이제 국민복지당의 그 간부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함께 했죠. 그래서 국민복지당의 정책연구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도 연구를 했어요. 복지 정책들 해봤는데 뭐 여러 정당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답답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익 정치를 이제 이러한 시대가 왔고 이것을 펼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글로벌 국익 정치, 정책 공조 그래서 이제 정책들을 끊임없이 제가 연구해서 발표하면서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